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7일 화요일자 순서로 또 찾아왔습니다. 네, 이정민 기자입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이게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여행사 하시던 분들이 그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이 크게 변화는 아니지만 업계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외래객 유치 여행사 500만원 지원합니다. 관련한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던 게 지난달에 관련 뉴스가 있었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접수 시작합니다. 에어부산이 일본과 중국 노선에 집중을 하고요. 비엔나를 방문한 국가가 어디냐 봤더니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스마트 관광 도시를 선정을 했고요. 세부퍼시픽 항공은 전 노선 특가 시작합니다. 모두 투어는 다낭, 베트남의 다낭을 베트남 항공 전세 상품, 단독 전세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인천 출발은 아닙니다. 티웨이 항공은 월간 티웨이에서 특가 판매하고요. 여기어때가 트래블 페어를 진행합니다. 항공권과 숙박 특가로 판매하네요. 자, 관련한 뉴스 더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www.traveldaily.co.kr 들어가시면 방금 말씀드린 헤드라인 뉴스 자세히 하나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가 바뀝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선택권, 근로자의 건강권,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따져봐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노동 관련 그런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여행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고요. 개편안 중에서 입법사항 관련한 것은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 자, 먼저 근로시간의 선택권이 확대가 됐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내가 일하고자 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확대가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은 좋지 실제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난 요 시간에 근무할래, 남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난 좀 일이 바빠, 나는 12시에 출근해서 한 저녁 10시에 퇴근할래, 이게 될까요?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장근로 총량도 감축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을 해서 건강권을 강화한다는데, 현 정부가 시작될 때 공약으로 근로시간 관련해서 단축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발표는 났습니다.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월급 받아서 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지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쉽게 발표와 내용만으로 현장에서 실행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나온 내용이 많고 복잡해서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중요한 건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행 보상 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확대 개편하는데, 저축한 연장 근로를 임금, 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에요. 이게 뭐냐면 연장 근로를 내가 했어. 그러면 이걸 돈으로 받거나 또는 내가 연장으로 일을 했으니 휴가를 좀 더 나는 더 쓰겠다,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건데, 글쎄요. 자, 아무튼 이게 된다면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했을 경우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왜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여행업계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어쨌든 여행업계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일단 여행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와 함께 자녀 등
자녀들의 등교, 뭐 학교 뭐 이런 거 또는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또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뭐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 사용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에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부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정도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일반인들은 그러다 치고 우리 여행업계에도 어쨌든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요 우리 여행업계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 그리고 활용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왜냐? 요게 그 종합대책이 또 이번 달 안에 후속 조치로 나오거든요. 요걸 또 나와야 정확하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 내가 일하고 쉴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하고 또 연장해서 더 일을 할 경우에 이걸 돈으로 받거나 휴가일로 더 보상을 받거나 요게 핵심인데, 요거에 따라서 여행업계는 어쨌든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요만큼이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여행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휴가를 많아야 뭐 3일밖에 못 가, 연속해서 4일밖에 못 가 이러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 잘 활용하면 열흘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열흘을 가면 장거리 유럽, 미주 이쪽도 더 상품이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시간상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늘 메인 뉴스에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뉴스들 흘려듣지 마시고 소중히 꼬박 꼼꼼히 하나하나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